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경찰이 오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오전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노트북, 업무수첩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지난달 16일에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열린 다른 집회들의 회의 자료, 계획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대림동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양회동 열사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요. 또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언쟁도 오갔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명백한 공안 탄압이자 건설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억압하기 위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어떤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압수수색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한 거겠죠. 예. 이와 관련한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경찰은 지금 그때 1박 2일 집회에 노조가 소음 기준을 위반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통해서 1박 2일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그동안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도 요구해 왔었죠? 네,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조합원 총 29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29명이요? 네, 어제까지 이들에 대해서 총 4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노조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숨진 분신 노동자 양회동 씨에 대한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20살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아쉬운 승부했습니다. 그 소식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었죠. 예.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우리 축구대표팀 U20 월드컵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와 만났는데 오늘 새벽 6시 경기를 했고 이탈리아에 1대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전반 14분에 이제 체사레 카사데이가 선제골 넣으면서 기세를 가져갔는데요.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승원 선수가 전반 23분에 페널티킥 성공시키며 이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예. 하지만 또 정말 아쉽게도 후반 41분에 이탈리아의 시모네 파푼디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총 1대2 아쉽게 패했는데요. 물론 졌지만 사실 결과보다도 과정이 정말 좋았고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잘 싸웠고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다른 선수들도 참 잘했지만 특히 이승원 선수가 또 잘해서 저는 또 많이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너무 거칠게 경기한 게 아니야,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경기 내내 전반적으로 거친 플레이를 펼쳤고요. 총 26번의 반칙을 범했는데요. 예. 한국의 반칙 수 12개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옐로카드는 단 3장에 그쳤고요. 그리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기록되지 않은 반칙은 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혹시나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예. 특히 후반에 추가 시간 4분에 이제 이탈리아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배서준 선수를 뒤에서 이렇게 미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는데 여기에서도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 김은중 감독도 매 경기 판정에 대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예. 판정 역시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입장 밝히면서 아쉬운 마음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 지금 한 것보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으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응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경기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3, 4위전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2일에 새벽 2시 30분 네. 이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3, 4위 결정전 열리는데요. 우리 대표팀 주장인 이승원 선수도 다음 경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에 취재진과 만나서 우리도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선수들뿐 아니라 코칭 스태프께서 잘 해주셔서 만족할 성적을 얻은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네.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다독이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네. 선수들에게는 다음 경기가 남았으니 고개 들라고 했다.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계시니 밝은 모습 보이라고 다음 경기에서 꼭 결과를 가져오자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잘했는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훈계를 했다는 그런 이유로요. 40대 여성을 그것도 여성을 중학생들이 집단 폭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나라차기를 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이 40대 여성에게 이른바 나라차기를 하는 등 예.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중학생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또 15살 B군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또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15살 C양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요.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피해 여성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학생들이 그 폭행 영상 찍었고 그 영상을 바로 직접 뿌리기도 했다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처음에 여성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훈계를 하자 예. 왜 욕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여성의 몸을 발로 찼고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려고 하자 등 뒤에서 다시 나라차기 하듯이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예. 이때 경찰에 여성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 A군과 B군은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이들은 이 여성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서 또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양이 촬영해 줄 테니까 멋지게 발차기 하라 이렇게 폭행을 부추겼고요. 여성에 대해서 또 나라차기 등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했고 이 장면이 C양에 의해서 촬영이 된 뒤에 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이들이 지인들과 공유를 하고 또 범행 후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서 절도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재판부는 어떤 얘기를 전해줬는지 그 얘기가 또 궁금합니다. 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예. 다만 범행 당시에 피고인들이 만 14세에서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밝혔지만 양형 이유가 부모들이 참 열심히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더 잘 관리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뭐. 한 스님이 출가 뒤에 아이를 얻었다는 그런 의혹을 놓고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스님이 많이 유명한 분이라고요? 네, 현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스님은 도연 스님인데요. 예, 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출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봉은사의 명상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또 다양한 저서도 집필했고요. TV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알려왔는데요. 이 출가한 후에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예. 조계종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단 내의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도연 스님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결혼 후에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에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 인연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출가한 후에 전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아이가 태어난 거라면 승적 박탈 처분 받게 됩니다. 지금 종단 측은 도연 스님에게 유전자 검사해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부인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지금 종단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고 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에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도현수님이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 호법부가 아니라 직접 어떤 얘기 한 게 좀 있습니까? 도연수님의 입장 전해드릴게요. 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지난 7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한동안 SNS 활동 쉬고자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당분간은 자숙하고 수행해서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민 아나운서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